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편입의 김의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2024년 대비 편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전략과 여러분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시험에 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학습 전략을 갖는 게 좋은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만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편입 강의를 시작한 게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한 진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 여름방학부터 마지막 시험 12월에 첫 시험에 임할 때까지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입성공, 선택과 집중의 극대화,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자라고 제가 첫 인트로를 썼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적어도 이런 실용적인 태도를 갖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수험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학생이기도 하고 수험생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학생이기도 하고 수험생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대비 전략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장은 학생보다는 수험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과 학문을 쌓아서 좀 더 깊은 학문을 증진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훌륭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렇죠? 한 3년, 4년 공부하면 정말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수험생한테는 최악입니다. 짧은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꼭, 그렇죠? 그 과에,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1등으로 붙으실 필요 없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라인까지 좀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 학습 전략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가지 꼭지로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씩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강, 물론 인강은 여러분이 다 보실 테고, 현강, 검정색에서 보시죠. 그렇죠. 지금 제가 현강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강. 온라인에서 모든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일단, 강남 연고의학대관에서 두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 영어 논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대비 영어 논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고대관 학생들 및 연고대를 중심적으로 논술을 준비하고 영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또 경찰대를 준비한다든지 의학대를 준비한다든지 한의대를 준비한다든지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플랜 B로 여러분들이 서성 한 중 경 이, 경희대이기도 하고 이화여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뭡니까? 아주대, 인하대, 또 건국대, 수의학과, 건국대. 이런 학교들도 함께 편입 영어를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드리지만요, 이 서성한 중경이 아주대, 의학대, 간호대, 또는 대비반은 여러분이 일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여타 편입 강의랑은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는 거의 질의응답반입니다. 질의응답 클래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강남 연고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성한 중경이 의학대, 간호대, 경찰대 대비반은 실제로 어휘, 문법, 논리, 독해를 과목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제를 최대한 푸시고
모르는 것만 골라오셔서 그 모르는 것을 함께 해결하는 질의응답반으로 그죠?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반 구성원의 80% 또는 90%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20-3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문제는 많이 틀리고 이런 유형은 혼돈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의응답반으로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 대비로 질의응답 스터디 그죠?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또 제가 현강에서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은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그죠? 인서울 대비반을 그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도전자반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인서울 대비반을 내놓고 제도전자반이라고 네이밍을 한 거는 어느 정도 편입에 대해서 그죠?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그죠? 하반기에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 두 가지 현강 강의를 말씀드리고 체크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인강을 통해서 둘 다 인강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편입 성공을 결정지을 전략 그죠? 16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학년도 그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을 계획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고 편입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16개명 중에 넘버 1부터 봅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PDS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어려운 단어 없죠? Plan, Do, See. 그죠? 수험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단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략적이어야 돼요. Plan, Do, See요. 간혹 가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계획만 열심히 세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일주일 있다 또 계획 세우고 또 이럴 계획인데 계획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계획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적어도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떠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걸 도전하든지 그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피드백. 그래서 그 리뷰한 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이 세 가지를, 이 세 루프를 계속 반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험생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목표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플랜만 세워요. 의미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플랜만 세우는 학생은 실행을 안 하니까 본인이 알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렇죠? 계획이 없이 그렇죠? 그냥 실행만 합니다. 물론 계획 없이 계속 공부만 해요. 계속 시키는 거 하고 풀하는 거 풀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학생도 성적이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천천히 오를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강남 연고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성한 최상위권 대비반은 플랜 두 C에서 두 부분을 가장 효율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는 문제 또 풀고 알고 있는 거 다시 반복하고,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클래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함께 풀어보는 그런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아무런 계획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그렇죠? 성적이 오르긴 오는데 너무 천천히 올라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한 달 동안 정확하게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계획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서 다시 잡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 클래스는 두 가지 투 티어로 이루어집니다. 뭔가 하면 실제로 강의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강의 뒷단에서, 그렇죠? 강의 뒷단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계속 본인이 틀릴 만한 문제를 골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계획과 실행과 검토,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한 달 주기로 반복되셔야 됩니다. 한 달 주기로 반복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모른다 싶으시면 항상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검토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그죠?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죠?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라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죠? 그죠? 우리가 지금 누구나 거쳐야 되는 필수 교육과정, 의무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by choice,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수험생이라는, 편입준비생이라는, 그죠? 지위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또 옵니까?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죠? 누구나, 그죠? 의무적으로 다니는 데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도 누구나라고 하면 뭡니까?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그죠? 젊은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가니까 했어. 라고 하지만 이 편입준비는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외로 편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그죠? 여름방학 전에 전반부보다는 여름방학 후에 후반부에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흐지부지 시험은 다가오고 뭔가 내 성적의 변화와 합격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한 것 같고,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에이 이번 올해는 망했나 보다, 그렇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거는, 그렇죠? 머스트는 아니지만은 최대한 작년의 합격생들을 적어도 설명회 같은 데 할 때 한 번씩 불러서 이 학생들이 작년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렇죠?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여름방학 이후에 마무리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소스를 계속 여러분한테 제공함으로써,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작년에 나랑 비슷한 성적을 가진 친구가 하반부에, 후반부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성공을 했구나를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합격생을 초청해서 여러분하고 간담회 형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죠?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그죠?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작년에, 그죠? 어떤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풀었던 학생의 이 시기의 점수와 현재 여러분이 봤을 때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현재 이 점수에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올랐는지,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그죠? 합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작년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계속 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순간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날씨가 덥죠. 내년 이맘때 여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죠? 이 동굴밖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이면 어떻게 동굴에 들어와 있죠. 이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열심히, 그죠? 맨날, 그죠?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먹듯이 이 수험 생활을 견디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이맘때는 이 동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나가실 때 어떤 풍광과 경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을지, 그죠? 그걸 상상해 본다면은 지금 내 노력이, 그죠? 그렇게 좌절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자기를 항상 되뇌이세요. 아마 이런 동기부여는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합격생 수기라든지 합격생에 대한, 그죠? 이 시기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신다면은, 아, 작년에 저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그죠? 최종 합격까지 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두 번째 꼭지였습니다. 그죠?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위치 파악하기. 그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Plan to C라는 우리가 PDS 전략을 얘기할 때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제가 저 책 보네, 제가 저런 단어 외우네, 옆에 있는 애가 뭐 하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영역별로, 그렇죠? 영역별로 어디가 부족한지,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영역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반 클래스 학생들은 대부분 상위 30% 이내이기 때문에 어휘, 문법, 논리, 독해라는 영역이 실제로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어휘 부분에서도 좀 구동사, 이디엄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독해 부분에서 내가 좀 철학적인 지문에 약한 것 같아. 아니면 추론 문제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와 약점을 파악하신다면은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서지컬하게, 그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막연하게 저는 전체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러면은
어디를 치료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어떠세요?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라는 거 뭡니까? 그냥 보약 드세요. 그것뿐이 없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통증이 있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아야지 그 부분에서 서지컬하게, 그죠, 치료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 위치 파악은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첫째, 저희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스터디를 운영합니다. 스터디 교재를 드리고 그 교재를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3세트씩 무조건 같이 푸십니다. 그렇죠? 푸시고 그거를 뭡니까? 그렇죠? 줌이나 어떠한 요즘에 줌이나 여러 가지 대화 그 프로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함께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세트의 모의고사를 푸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매주 위클리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4세트죠. 4세트가 진행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실전, 최근 실전, 그죠? 기출문제를 한 세트 더 풉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가는 시험은 5개입니다. 5개 모의고사는 무조건 푸셔야 돼요. 푸시고 여러분들이, 그죠? 모든 게 성적표가 작성됩니다. 성적표가 다 작성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5번의 시험 보면서 본인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 이 5개에다가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모의고사라든지 상위권 모의고사라든지 경찰대 모의고사라든지 의학대, 그죠? 편입영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응시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거나 틀렸거나 난해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서 같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험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게 되면은, 그죠? 그 다음 단계의 계획에 있어서 자기가 취약한 데를 반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매달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요번에 시험을 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요, 선생님, 저 이디엄 쪽이 약한 것 같은데 이디엄 어떻게 되죠? 이디엄 인강을 한번 다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 고급어휘 쪽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필요한 부분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자료나 또는 인강을, 그렇죠,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PDS에서 플랜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남이 옆에서 뭐 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가 약한 걸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약점을 채워야지 본인의 도화지가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도화지에다가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처음엔 막 랜덤하게 칠하면 어때요? 랜덤하게 칠하면 뭡니까? 비어있을 때는 랜덤하게 칠하다 보면 어느 정도 채워지겠죠. 그런데 3분의 2 이상 채워질 때는 계속 랜덤하게 칠하면 계속 더 칠만 하게 됩니다. 더 칠만 하셔서 절대로 도화지 채울 수 없어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채워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덧칠하는 걸 멈추시고 빈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을 촘촘하게 내가 약한 부분을 채워야지 도화지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약점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리. 여름방학 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은, 그렇죠, 학교를 다니시는 친구들, 또 뭐 알바를 하시는 친구들, 그렇죠, 과외를 하고 있는 친구들, 꽤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수험생이지만 뭡니까?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공부만 하시지 않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근데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름방학 이후부터 2학기는 최대한, 그죠, 학습의 로드가 적은 과목들을 신청하셔서, 그죠, 자신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남 연고대관의 서성한반은 거의 수강생의 80%가 재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2학기에 최대한 1학기에 많이 듣고 2학기에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학점을 줄여보고, 또한 학점이 줄일 수 없다 그러면은 신청하는 과목 중에서도 무슨 팀 과제라든지 이런 엑스트라 어사이먼트가 많은 과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 다시는 전에 있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시고 수험생활을 하셔야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알바요? 이 학기부터는 좀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알바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수험생으로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뭐 개인마다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이 확보됐다면 이 확보된 시간의 효율성을 어디에서요? 그죠? 45%, 80%, 50%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8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라는 겁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그렇죠? 아까 플랜 도시에서 플랜이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계획표를 짠 학생들 보면 이렇게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스케줄러 같은 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앱상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스케줄러는 그렇죠? 미리 짜놓고 그것을 그날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계획의 스케줄러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자기가 공부한 거를 나중에 로그처럼 기록하시는 게 그렇죠? 일지처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나 몇 시부터 무슨 공부했어? 나 몇 시부터 무슨 공부했어?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요 시간 동안에 논리문제 100문제를 풀고 싶기로 할당을 했어. 계획이 있었어. 그러면 이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푸셔야 돼요. 그렇죠? 좀 배가 고프다도 참으면서 또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뭡니까? 들고 가서 그죠?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도 한번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하시게 그렇게 시간을 쪼갤 때 분 단위로 쪼개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효율적이 돼요.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들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눠 쓰십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냥 뻥 빼놓고 오전에 영어 공부, 그죠? 오후에는 식사 시간 2시간 뻥 떼어놓고 오후에 다시 운동, 그 다음에 또 3시간 넣고 다시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짜시면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셔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환경입니다. 이제 그쵸? 지금부터는 학습 환경이 어느 정도 고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학습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모든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낀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경험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는 거고 또한 저도 수험생활, 학생을 겪었을 때 느꼈던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표를 짜놓고 아까 계획표를 짜놓고 공부하는 장소를 정해요. 스터디 카페를 간다든지 독서실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독서실 스터디 카페죠. 학원에 가서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든지 쭉 다양하게 짜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관 가면 집이 가장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죠. 이동 거리도 없고 밥 먹으러 따라갈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런데 집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을 그렇죠. 굉장히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장소가 그렇죠. 공간이 사람의 그렇죠. 정신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들도 있어요. 정신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집에 그렇죠. 러닝머신이나 트레드밀 다 있죠. 운동장 오려고 운동기구를 집에 사요. 근데 잘 안 하고 그냥 애물단지나 빨래거리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피트니스 가서 어때요? 트레드밀에 있으면은요. 옆에 사람이 같이 그죠? 운동을 하니까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잘 맞는 환경을 그죠? 선택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의 학습 환경이 어느 정도 익숙한 데를 찾지 못했다면은 빨리 찾으셔서 거기에서 후반부까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장소가 매일매일 달라요 라는 건 수험생한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늦더라도 가서 그죠?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caveat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이 장소가 좋은 것 같아서 그죠? 학습 환경으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루틴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맨날 앉아서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산만해지고 딴 거 피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앞에 봐야 될 안 본 책들 쫙 쌓아놓고 옆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 있고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잠깐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이런 자기 공부방의 환경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기간에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지면서 뭡니까? 자신을 나태하게 만드는 환경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저는 가장 권하는 거는 뭡니까? 같은 준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자습실에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계획표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플랜도스인데요. 저는 계획표를 딱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계획표는 역산법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에서 단기. 그 다음에 뭡니까? 초단기로 가야 돼요. 이 단기를 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획은 멀리서부터 짜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럴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요. 야, 앞으로 시험 전까지 그렇죠? 얼마나 남았나라고 한번 따져볼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자, 8, 9, 10, 11, 12. 5개월 남았구나. 5개월 동안, 남은 5개월 동안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그렇죠? 마무리하고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는 총 학습량에 대한 그쵸? 계산을 뽑아보세요. 즉 어휘는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어휘 수업을 얼마 듣고 어휘책을 얼마 정도 보고 문법은 몇 문제 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풀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는 어느 정도 또 무슨 교재 한번 복습하고 독해는 어느 정도 보면서 학습하겠다는 걸 한번 쫙 짜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는 그렇죠? 수업에 진행되는 거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거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주일에 5번의 시험, 그 다음에 수업의 기본 교재도 저는 대부분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해석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운영하는 밴드에다가 그 다음 시간에 나아갈 진도에 대해서 진도표를 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논리는 뭐 3장에 1번부터 50번까지 풀어오시고 독해는 챕터 4에 1번부터 40번까지 풀어오세요. 그리고 정답 다 맞춰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와서 풀이 다 풀고 틀리거나 이상한 문제들 위주로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 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공부하고 싶다를 짜세요. 요 계획이 짜지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죠? 5개월 동안에 봐야 될 양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중단기 계획이 나오겠죠. 저 5개월 동안에 저 양을 다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 달 안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양을 소화해야 되는지 그 한 달에 소화해야 되는 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소화해야 되는 양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그럼 뭐가 나오게 되죠? 그 한 달 동안에 저 정도를 보려면 일주일 또는 오늘 내가 적어도 몇 문제는 풀어야지, 그죠? 이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이 완수되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 내가 꼭 풀어야지만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90% 이상 완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 간격으로 내가 이번 주는 내 목표에 90% 이상을 완수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90% 완수 못했다 그러면 주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90% 이상으로 메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이 계획표가 그렇죠? 원래 저 장기 총학습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단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렇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렇죠? 부족한 부분을 약간의 minor variation.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계획은 이랬지만 그렇죠? 학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게 느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추가적인 계획의 수정을 한 달 간격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번 달은 내가 적어도 이디엄은 어느 정도 그렇죠? 마스터하고 넘어가야겠다. 요번 달에는 내가 그렇죠? 독해에서 그 제목 풀이 문제 이런 것들 한번 이 학습 계획에 넣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논리에서요 투블랭크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때 어때요? 그리고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중간쯤 와서 여전히 처음에도 전 투블랭크가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 아무것도 안 해요. 기억이 반하고. 그럼 마지막 가서 시험장 가서 역시 실전 가서도 투블랭크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수험생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자기 계획표에 왜 투블랭크가 어렵을까? 그럼 투블랭크를 집중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그죠? 계획표에 구체적인 계획을 집어넣으셔야죠. 그래서 뭡니까? 투블랭크 문제가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자기 취약 시험을.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뭡니까? 투블랭크가 오히려 익숙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한다? 역산법. 총량을 정하고 거꾸로 오늘 할 것을 할당하고 그것을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목표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요, 많은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뭘 준비하냐면 연고대 인문사회 논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연고대 인문사회 논술이 고대는 인문사회 논술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대는 영어 논술 언더우드를 준비해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죠? 편입 영어를 하면서 자기는 이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편입 수학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뭐예요? 자기는 혹시 모르니까는 뭡니까?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시립대 같은데, 이런 데에 뭡니까? 공인영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영어도 같이 준비하겠대요. 그러다가 뭡니까? 또 수업을 듣다가 어느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지, 근데 제가 국어만 더 하면은 경찰대도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경찰대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 무지 바쁘겠죠,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걸 다 좋아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어떨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준비했던 6개가 다 아슬아슬하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왜요? 물론 이 6가지가 원소스의 공부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전형 과목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렇게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 가능성이 넓어질까요? 넓어지겠죠. 단, 그만큼 얕아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학습 시간, 플러스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기가 효율적으로 이 준비와 이 준비는 같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제가 전형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 연대 언더우드 영어 논술과 서성한 편입 영어는 시너지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편입 영어를 경찰대를 준비하면서 영어를 워낙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편입 영어를 준비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그렇죠?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겹치지 않는 과목을 가지고 같이 펼치시면은 그만큼 여러분의 합격의 가능성이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능성이 그만큼 얕아진다는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를 고민스럽다면 항상 물어보고 문의하세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본다고 해서 다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지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두터워집니다. 하나 높아짐에 얘기 드리면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인문계 학생들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인문계 학생들 얘기하냐면 자연계, 특히 연고대, 자연대, 이공계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그죠? 이런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학습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더욱 펼칠 시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더더욱 선택을 펼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공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편입수학도 되죠. 또 물리화학 같은 뭐 전공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선택을 넓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편입영어 정도 하나, 그렇죠?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 푸는 거 연습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편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학교 다 써보겠다.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편입 영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많은 학교들이 편입 영어는 공통적으로 보면서 수험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생을 선발하는 게 편입 영어는요. 그렇죠? 서성한, 중경, 외시, 다 어떻게 보면 편입 영어를 통해서 학생을 뽑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과목이 있기도 하지만은 편입 영어가 가장 많은 여러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숫자를 늘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휘요. 어휘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휘는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처음부터 시험 보기 전날까지 손에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험생활 시작한 부터 수험생활 끝나는 마지막 합격 소식 들을 때까지 어휘는 놓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학이기 때문에 편입영어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근데 어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딸 다 외워버리면은, 어휘책 다 외워버리면은 맞을까요? 그죠. 그렇게 딸 외우면 좋겠죠. 근데 저는 힘들어요. 웬만한 어휘책들이 어휘가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어휘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어휘는 대부분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휘를 따로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준별로 나가야 되는 어휘들을, 그렇죠? 기본 어휘편, SAT 수준급 어휘편, 그 다음에 GRE 수준급 어휘편, 그 다음에, 그렇죠? 이디엄 관용어구편을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연출로 강의를 찍어놨습니다. 그렇죠? 연출로 강의를 찍어놨고, 그 연출 강의라는 건 단어 얘기하고 뜻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마다 여러분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됐고 어떤 뉘앙스를 갖는지를 계속 연출 강의로 찍어놓은 걸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수강생들한테요. 현강 수강생들. 그리고 이거를 스케줄을 짭니다. 이 스케줄을 짜요. 그렇죠? 이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수강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강하 오시고 난 그 범위 내에서 매번 데일리 테스트에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으면 이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면은, 그렇죠? 시험을 봐서 이 시험 형태는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편입영어 출제 유형과 동일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저는 여러분한테 뭘 권하냐면요. 그렇죠? 속어법. 그렇죠? 시험을 한두 달 남겨놔서는 속어법. 속어법이라는 뭔가면요. 마지막 교재를 가지고 내가, 그렇죠? 아는 단어를 지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휘책에서. 아는 단어를 매직으로 지우는 겁니다. 다. 선생님, 그러다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까먹어도, 그렇죠? 알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문맥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나마 어떤 의미인지 어렵게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전혀 몰랐는데, 소거하세요. 소거해서 무슨 생각하면, 내가 진짜, 이런 거 모르면, 나 모를 것 같아. 라는 단어만 남겨서, 그거를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에 단권화로 만드는 거야. 내가 못 외웠다고 생각하는 단어이 뭐였으면 어때요? 그죠? 이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외울 수 있어요. 물론, 빠르게 외우고 시험 끝나면 까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접근이 안 되고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한 200개고, 300개고, 500개고, 여러분 500개 정도가, 내가 전혀 모르는 단어 500개가 모였다면 어때요?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거요. 충분히. 그죠? 내 걸로 잠깐이나마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쵸? 연출된 어휘 수업을 스케줄 맞춰서 듣고 제공되는, 여러분한테 이거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거 현강 수강생들 무료로 제공되는데 요거를 듣고 스케줄표 맞춰서 수업 듣고 테스트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쵸? 후반부에는 속어법으로 끝까지, 그쵸? 모르는 단어요. 진짜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은 어휘가 어려운 학교를 시험 보러 간다고 속어법으로 다 지웠어요. 이제 대부분 아는 80% 정도는 단어 책임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지웠대요. 그랬더니 아직도 80% 지웠는데 20% 못 지운 게 있었대요. 그 시험이 이제 뭡니까? 한 이틀 남았대요. 그 20%를 못 외워서 시험 당일날 보러 가는 날까지 그 못 외운 거를 다시 여러분이 훑어봤대요. 근데 시험 직전에 가면서 이동하면서 훑어봤는데, 시험장 가서 딱 시험 접히니까는 앞에 그 어휘가 나와서 너무 놀랐대요. 와, 직전에 내가 못 외워서 보고 온 단어가 나왔네. 그 친구 운이 좋은 걸까요? 운이 좋은 게 아니죠. 그 친구는 원래 그 단어를 틀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못 외우고 있던 단어니까. 그렇지만 내가 못 외운 단어가 뭔지를 마지막에 모아서 갈무리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마지막에 구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는 제가 수업하면서도 무지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가 가진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저희 수강생들은 적어도 제가 연고대관에서 그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위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문법적인 이론 배경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외에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한국식 문법을 배워준 게 없는 친구는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법을 처음부터 딸 이론을 외워가지고 이론을 쫙 풀 수 있으면요, 그건 수험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강의 대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딱 부정사에 대해서 읊어봐. 부정사는 용법이야. 쫙 읊어줘. 여러분, 이건 수험생이 아니라고요. 그죠?
강의 대비하시는 거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편입영어에서 상위권 대학들, 또 경찰대, 또 그렇죠? 의학대 대비해서 나오는 대학들, 문법 영역이 높지 않아요. 편입이 중하위권 대학들은 문법이 비중이 10문제 정도 나오는 학교가 있지만은 상위권 대학들은 많아야 맥시멈 5문제. 그나마 안 나오는, 문법이 거의 안 나오거나 한두 문제 나오는 학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이론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희 클래스에 영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 분들은 그냥 문법 문제를 풀면은 적어도 한 60, 70%는 맞아요. 다만 나머지 30, 40%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죠. 그리고 문법 이론을 모르니까요. 전 그 학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 다시 이론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틀린 문제. 지금서부터는 내가 틀렸던 문제를 모아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부터 계속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 이해 안 갔던 문제를 모아놓으세요. 모아서 시험이 임박해서 그 틀렸던 문제만, 나 이런 유형의 문제라면 틀렸었어. 나 이거 틀렸었어.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 안에서 또 내가 틀릴 만한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 그렇게 모았던 거가 아닌 것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이론 준비하셔도 못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답 노트를 문법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더니 오답 노트를 막 노트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찍어 놓으세요. 그렇죠? 찍어 놓으세요. 옛날처럼 이렇게 노트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틀렸던 문제 찍어 놓으세요. 띡띡띡띡띡. 그렇죠? 요즘에 뭐 핸드폰에 카메라 안 되는 분 없잖아요. 아니면 태블릿 안 되는 분 없잖아요. 찍어서 놓는 겁니다. 그리고 폴더에 저장하세요. 내가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리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틀릴 만한 문제는 반드시 걸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명세의 수부터 시작해서 문법 이론 다시 하실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은 5단 노트로 지금부터 하반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발 문법을 이론을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욕심을 갖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편입영어라는 과목에 있어서 당락은 논리와 독해가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과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의학대도 마찬가지고 뭐 인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가 독해만 나오고 논리만 나오니까요. 대부분 8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의 80%는 논리와 독해가 차지하는 게 상위권, 의학대, 경찰대, 경희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경희대는 좀 어이가 많이 나오긴 해요. 그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이요 이런 거, 전 논리가 안 나와요, 독해가 안 나와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논리에서도 나는 어떤 유형이 많이 틀리더라. 그렇죠? 나는 단문 논리가 많이 틀리나, 장문 논리가 많이 틀리나, 원 블랭크 문제가 많이 틀리나, 투 블랭크가 많이 틀리나, 아니면 멀티 블랭크 문제가 많이 틀리나.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논리 추론을 많이 틀리나, 독형 빈칸을 많이 틀리나. 이런 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대안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도 문제 유형별로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에 취약한지.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난 제목 문제에 취약해요. 저는 추론 문제가 취약해요. 그렇죠? 아니면 저는 빈칸 추론이 약해요. 잡아내라는 겁니다. 아니면 주제별로. 저는 어떤 주제의 지문이 나오면은 내용 파악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잡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제목 문제가 힘들다. 그럼 제목 문제만 모아서 한 100문제 들면 100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100문제 풀면 어때요? 제목 문제만 모아서 100문제 풀었더니 제목이 정말 어렵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시퀀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 강조하냐면 이 시퀀스는 특히 경찰대 같은 경우는 10문제가 따로 나와요. 독해 문제 또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40문제 중에 뭡니까? 12문제, 13문제가 시퀀스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 시퀀스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배열하세요. 문단을.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거 고르세요. 첨가. 그 다음에 글의 흐름상 부적절한 거 고르세요. 삭제.
이 문제는 항상 풀기 힘들어 하면서도 그냥 이 문제 치는데 찝찝한데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 이게 나의 취약점이다 그러면 요 문제만 묶어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한 100문제고. 그리고 이거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에 맞춰서 그 전략에 맞춰서 푸시면은 이제 시퀀스 문제 어느 게 나와도 난 이제 두렵지 않아. 적어도 틀리더라도 이제 옛날만큼 이렇게 엘러틱하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 라고 만드셔야 수험생이에요. 자, 약점을 찾으시려면 특히 독해와 논리에서의 약점은 그냥 러프하게 독해가 안 돼요. 논리가 점수가 안 나와.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유형에서, 어떤 주제에서 내가 취약한지 잡으셔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은,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점을 보완해야지 완벽해지는 겁니다. 잘하는 거 계속, 지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 그거는 완전성에 전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결함이 강화될 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출문제, 예상문제의 실전, 그렇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5문제 푼다.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 푼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거기다 더 풀고 싶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더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요일 하루 빼고 적어도 일주일에 6회의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푸십니다. 실전처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갔을 때 뭡니까? 그렇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푸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수업을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어요. 문제도 그냥 막연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학교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즈된 방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출과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실제로는 이 기출과 예상 문제 한 10년치만 풀어버리면은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를 보고 실제로 강남연고대관에서는 하루는 실전 문제와 똑같은 분위기 조사에서 같이 앉아서 모의고사처럼 같이 진행하고 같이 시험 보자마자 여러분한테 뭡니까? 등수하고 석차, 그리고 문항별로 어느 문항 틀렸는지, 문항별 난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출과 예상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실력이나 전력을 평가할 때 항상 아나운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A매치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A매치라는 건 실제 국가대항별, 국가대표로 나가서 실제로 뛰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실제 경기에 많이 나가본 친구들이, 그렇죠? 실제 경기에 내보냈을 때 가장 잘, 그렇죠? 싸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연습만 하는 친구보다 실전 경험이 있는 친구가 뭡니까?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전투력을 높게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렇죠? 이거 그냥 막연히 해서 이거 풀어가겠으니까는 풀어가야지 천천히. 아닙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그렇죠? 시간 내에,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약간 시험 울렁증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혼자 풀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시험이라는 그 공간 속에만 있으면은 너무 예민해서 앞 친구가 뭐 다리를 떤다든가 어서 부시덕거린다든가 누가 볼펜 딸깍거리면 그에 신경 써서 시험 못 본다고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내린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푸세요. 그리고 이거 어서 푸나면은 조용한 내가 혼자서 풀지 마시고 어디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풀든지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 앉아서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속 풀면 익숙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진짜로 뭡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맨날 커피숍 입구 쪽에 앉아서 푸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시험 울렁증 없고 이렇게 예민하게 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푸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멘탈 관리, 롤 모델. 그렇죠. 멘탈 관리.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의 동기부여, 멘탈 관리, 롤 모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은 합격생을 초청해서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어요? 라는 얘기도 하고 또는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어떤 공부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합격생들 말을 참 잘 믿어요. 근데 제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합격생들 말보다는 제 말을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합격생들은 뭡니까? 자기 했던 방법이 틀렸건 맞았건 붙었으면은 그게 옳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많은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어떠한 합격하는 친구들의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멘탈 관리할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라고 방향을 지시해 드리면요, 그 방향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힘들죠. 왜 힘든가 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이 멘탈 관리가 왜 힘든가 하면은 여러분, 날씨도 덥고 공부할 양도 많고 괴롭고 이래서 멘탈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벽에다가, 단단한 벽에다가 막 망치해서 시멘트 못을 박는다고 해봅시다. 제가 막 시멘트 못을 박았을 때, 그죠? 그 못을 10번 내려쳤는데 보니까 어때요? 벽에 흠집 하나 없어요.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 힘이 나요? 다시 한번 열심히 이렇게 될까요? 그럼 뭡니까?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10번 내려찍었는데 뭡니까? 들어갈 힘도 안 보여. 그러면 저 힘이 안 나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멘탈이 힘들어지는 거는 합격에 가까워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또는 자신이 성적이 향상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고 정체기에 빠지는 순간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럼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그렇죠? 변하는 자기를 느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난달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계속 오르면 내가 원하는 데에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적이 어느 정도 내가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는 순간, 그렇죠? 그 친구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어때요? 하게 됩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효과적인 조언일까 싶을 수 있겠지만은 자신에게 변화를 만들어내세요. 학습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세요. 자기의 학습상의 성장을 먼저 이루세요. 그러면 멘탈은 유지됩니다. 마치 내가 몸짱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몸이 변화가 없어. 근데 어때요? 일주일 열심히 하고 날 때 뭡니까? 몸에 변화가 느껴져. 체중도 빠지고 몸에 이제 뭡니까? 균형도 잡히는 것 같고, 그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서 뭡니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내가 향상되고, 그렇죠?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죠? 합격에 접근한다는 걸 느낄 때 멘탈은, 그렇죠?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멘탈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 그렇죠? 발전이 없는 자기의 모습에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히 7, 8월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지 9월 달에 뭡니까? 좀 더 뭔가 나아졌다는 느낌이 받아야지 여러분 안 깨진다고요.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활주로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아무리 뱅글뱅글 돌아도, 그렇죠? 뱅글뱅글 돌아도 이륙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다 쓸 때까지 돌아도 이륙하지 못해요. 이륙 직전에 어때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추진력으로 에너지를 확 쏟아버리지 어때요? 그렇죠? 활주로를 뜨죠. 이륙하죠. 그리고 이륙하고 나면 어때요? 그렇죠? 덜 힘들어져요. 그렇게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만큼 에너지를 안 쏟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할 때는 특히 여름방학 때 확 에너지를 써서 자신을 이륙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변하는 걸 느껴야지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고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느슨하게. 그래서는 아예 테이크 오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한다. 이게 참 무책임한 말인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한다는 말은요, 특히 제가 저희 반에 수강하는 수강생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게 꼭 나쁜 태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일반화 시켰을 때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한테는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저희 반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한 친구가 있고, 지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가지고 보인다고요. 뭔가 하면 이 친구는 편입 준비를 하러 와서 뭐예요? 그렇죠. 학문을 닦고 싶어요. 좀 더 깊게. 그렇죠. 남들이 7, 80%가 맞는 문제는 틀리면서, 그렇죠. 정답률 10%도 안 되는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낑낑거린다고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남들이 맞는 거 다 맞아요. 7, 80%, 50% 정답률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맞힌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점수가 어때요? 한 90점대가 나와? 85점대가 나와?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뭐 10% 미만이든지 이걸 잡으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뒤집어진 겁니다. 쉬운 문제는 틀리고 있으면서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낑낑거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틀리라는 거 그냥 틀려줘도 상관없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 같은 건 어때요? 그렇죠? 버리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만 다 맞아도 여러분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런데 희열을 느끼는 분이 있죠.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게 학생으로서의 태도는 좋을 수 있지만 수험생으로는 가장 빈출되고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가장 점수를 올리기 쉬운 부분부터 점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30점을 상승시키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아니면 5점을 상승시키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5점 올리는 게 쉽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학생들 농담삼아 얘기해요. 이게 훨씬 쉬워요. 30점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50점짜리 80점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왜?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90점짜리를 95점 만드는 건 이거 무지 힘듭니다. 이해가요? 근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인 점수가 50점인데, 그쵸? 95점짜리가 공부해야 될 걸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95점 만들려고. 50점 맞는 친구가 왜 95점을 맞아야 되는 친구가 노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죠? 50점 맞는 친구는 80점이나 90점만 맞으면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한다는 나올 것만은요, 시험에 잘 나오고, 그죠?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져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이것만 가지고 낑낑거릴 필요 없어요. 킬러 문항이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입에서는요. 넘어갑시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함께 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혼자 가지 말고요. 혼자 가면은 단거리에서는 혼자서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성가신 거 없으니까. 근데 멀리 장거리 경주에서는 함께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항상 수업 베이스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스터디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터디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성적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뭡니까? 스터디나 이런 거 참고해서 등수. 그다음 이 등수를 영역별, 그렇죠? 영역별 등수까지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스터디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왜? 그냥 저 혼자 풀고 질문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스터디는 멀리 가기 위해서요. 혼자서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자기가 결심을 했을 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스케줄을 놓칠 수도 있죠. 하지만 스터디는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잠시 일주일이 빠졌다 하더라도 뭡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기차에 언제든지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스터디. 그리고 저희 스터디는 다른 여타 수업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성적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정말 동질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상위 5% 이내, 10% 이내, 15% 이내, 그 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기랑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서로, 그렇죠? 모르는 거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공통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만 수업 시간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려요, 학생들 찍어서. 그럼 저는 그 문제들만 풀어서 함께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하시죠? 왜 제가 스터디 운영하냐면 그것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너무나 쉬운 건데 이 친구에게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이 친구에게 너무나 어려운 건데 이 친구만 또, 그죠? 쉽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건 다 해결하고 오고 함께 해결되지 않는 것만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그죠? 스터디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는다면은, 그죠? 끝까지 슬럼프 오지 않고 가실 수 있어요. 스터디는 매년, 그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수업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 우디 알렌이죠. 우디 알렌 영화 감독.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Every person of success is just showing up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공의 80%는 출석이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빠지지 마셔야 돼요.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 수험 생활을 제 개인적인 컨페셔널을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하냐면
피트니스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끊어보셨나요? 그쵸? 열심히 운동해야지 끊고 어때요? 그쵸? 처음에 몇 번 나가요. 그러다 어때요?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기고 친구 약속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가겠네. 요번 주는 바쁘니까 좀 시험 기간이니까 빠져야겠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쵸? 다음 주에 하니까 어때요? 또 몸이 안 좋네. 자꾸 미뤄져요. 미뤄지다 보니까 어때요? 요번 달 안 되고 다음 달부터 열심히 나가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쵸? 기간 다 지나가서 락카 있는 운동화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피트니스가 사는 운동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 웨이트가 힘들어요. 런닝머신에 뛰는 게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든 게 이해예요. 가는 거요. 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가면 합니다, 무조건. 근데 가기까지가 뭡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늦었는데 집에서 하지 뭐. 오늘은 오늘 하루 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절대로 시험 기간이고 뭐건 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한 친구들은, 그렇죠? 아까 공간론 얘기했었죠. 왔기 때문에 뭡니까? 무엇이라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건, 스터디건, 모의고사건, 그죠? 위클리건, 그죠? 절대로, 그죠? 빠지지 않겠다. 그죠?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다면은, 그죠? 의외로 아까 PDS, Plan to C를 타이트하게 안 짜도 이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PDS의 역할, Plan to C의 역할을,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그리고 밀리지 말고요. 그렇죠? 자, 오랫동안 힘드셨습니다. 마지막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인사대천명. 그렇죠? 거꾸로 읽었네요. 진인사대천명이네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진인사,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소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더 후반부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가 하면은 첫 시험을 딱 보고 나면은, 첫 시험 보고 나서 딱 어때요?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편입 요강이 그 일정이 어떻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이 좀 넘게 편입에 대한 일정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학습 기간이에요. 마지막 내가 보는 학교의 시험, 또 마지막 보는 면접이 끝날 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의외로 자기소개서 쓰고 원서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확 멘탈이 깨져가지고 이제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 시험이나 보러 다녀야지. 시험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시험 언제 보러 가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때를 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 차분하게 그냥 시험 보러 왔다 와서 담담하게 와서 다시 틀렸던 걸 리뷰 한번 해보고 다음 시험에 어느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요. 그죠? 그 다음 학교들 일주일 동안 이 학교 보고 시험이 한 3일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끝나셔야지 진인사예요. 제발 원서 딱 내놓고 빡 끝났다. 이제 내가 여지까지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끝나서 원서 냈으니까. 그죠? 이제 시험만 보러 가면 돼. 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죠? 마지막 시험을 답안지를 내고 나오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단어도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틀렸던 거 다시 리뷰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파이널에 볼 수 있는 단권화를 만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지까지, 그죠? 편입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학습 전략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죠? 요번 전략 강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를 하는 캠퍼스를 말씀드렸으니까는 오셔서 질의응답을 하신다면은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한테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더위와의 싸움 잘 이기시고, 그렇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